네, 안녕하세요. 우리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자, 선배님들 전부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클로버 가져왔고요. 82,300원까지 이 장전에 대체거래소에서 올라가 주었지만 장 초반에 시작되자마자 자, 가파른 상승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지지받아서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장 초반에 자,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69,700원 구간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시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가 분봉상에 봤을 때 12월 15일 날이죠. 12월 12일 날부터 15일 날까지 계속해서 앞전에 이 저항대로 작용해줬던 구간 위에서 자, 지지를 정확히 받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단기적으로 체크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어디죠? 72,000원 구간. 72,000원 구간을 자, 지지받으면서 이 위쪽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 여기 지지선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67,0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지지 구간도 마찬가지고 자, 저항 구간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너무 넓게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나요? 아래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나요? 업사이드가 큰가요? 다운사이드가 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래도 아직도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지지받았던 구간이 어디죠? 정확히 5일선이죠. 5일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단기 추세에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냐?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줬습니다. 5%나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정말 한 달여간 오랜 기간 동안 자, 이 조정을 버티셨던 만큼 이 글로벌 상승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시원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클로봇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어떠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지 이걸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꽤나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는 포인트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우리 선배님들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자, 우리 클로봇이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 신고가라는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 클로봇이 8만원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클로봇 신고가 8만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욱더 올라가 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최근에 이렇게 클로봇이 올라가는 순간들 속에서 그동안의 이 조정을 버티지 잘 못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이거 탈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클로봇 상승의 한계가 적어도 82,300원은 아니다, 우리 단기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놓았으니 더 빠르게 더욱더 높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의 힘을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이 좋아요와 자, 댓글로 신고가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불필요한 투매를 줄이고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클로봇이 왜 더욱더 올라가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자, 상승 재료가 붙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자, 아틀라스의 극찬을 보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겹쳐 있죠. 뭐가 있냐? 삼성이랑 LG가 로봇을 차세대 성장축 미래 먹거리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인수합병 카드를 자, 공격적으로 꺼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시장이 이제 뭘 할까요? 이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봇 섹터에 종목이 62개가 있다라고 해서 62개가 똑같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대기업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 이런 관점에서도 결국 시장은 이 연결고리가 있는 쪽부터 다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 LG도 있고, 방금 기사에서 나왔죠, 네이버도 있겠고, 그리고 현대차, 우리 클로봇처럼 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여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반에는요, 우리 구독자님들,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인수 합병할 수 있는 로봇 후보군. 자, 기업,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 들어보시면 아, 이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이것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 아틀라스가 좋다라는 거 알겠는데 클로봇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릴 거예요.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피지컬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는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 자체가 전시용 이벤트 컨텐츠성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아니라 공장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로봇주만 생각하게 되면 로봇 몸체나 부품, 뭐 예를 들면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쪽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은. 아니면 뭐 로봇손이든. 근데 우리 주주님들, 휴머노이드 뭐 아니면 사족보행 로봇이든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이든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우리 로봇을 굴리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가 이렇게 공장에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3만 대까지도 연간 생산 목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로봇이요, 현대차 공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로봇이 아틀라스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있는 거고, 많잖아요. 중국 로봇도 있는 거고. 결국 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이 제조 현장 전체로 우리 로봇이 깔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로봇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굴리는 이런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로봇이 무슨 기업입니까? 이 로봇 솔루션 기업이고, 자율주행과 그리고 통합관제 시스템 쪽에서 자, 크롬스라든지 이 카멜레온의 같은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즉, 이 물리적으로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로봇들을 연결하고 굴리는 이 머리가 중요해진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당연히 클로봇이 수혜받아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클로봇은 이런 내용도 나온 게 있잖아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 관련해서, 자, 이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의 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틀라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자, 이런 모멘텀이 섞여서 클로봇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방금 급하게 나온 내용인데, 시총 30조 예상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어디요? 나스닥에 상장 돌입한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밑으로 또 내려서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자, 현대차, 기아차의 전략적인 투자, 인수합병,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전문가들이 이번 TF팀에 합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클로봇이, 자, 현대차의 지분 투자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인수합병의 가능성까지도, 자, 묻는다라고 하면 뭐 실제로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대감들이 실리게 되면서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클로봇 관련해서 이런 호재라든지 재료들, 추가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빠르게 이 영상 혹은 라이브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꾸준히 시청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좋아요랑 댓글로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 깔려있는 클로봇의 전반적인 흐름, 자, 이런 재료들이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죠. 클로봇이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올랐는데 이거 매수 타점 놓친 거 아니냐. 자, 이런 질문들은요, 뒷부분에서 수급이랑 함께 보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국에는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테마가 살아있을 때 클로봇만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대기업 인수합병 후보군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실제로 62개의 로봇 기업들 중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인수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저는 이 클로봇을요, 단기적인 접근도 좋지만, 자,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런 아틀라스가 실제로 대량 생산되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있죠. 이 물류 자동화, 이런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들 속에서 클로봇의 이런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면서 실적으로 찍히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이런 현대차,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흐름에서 어떤 로봇주들, 어떤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자, 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삼성전자 사장이요, CES 2026에서, 자, 이거 1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 힌트를 줬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앞으로 인수합병을 할 후보군들은 공조와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골라갈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공조랑 메디컬은요, 이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기가, 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장이랑 로봇 쪽 있죠? 이쪽은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협업하면서
자율주행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봇은요 마찬가지로 이 수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전장과 로봇 쪽에서 돈이 되는 사업, 대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성과 맞는 기업들, 이런 라인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잘 잡아놔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워릭홀딩스, 이게 그냥 헛된 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근거 없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차트랑 수급, 재료까지 조합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내용 정도 들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 정도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로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장 사업, 로봇과 전장 사업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가능이라는 거죠. 가능 후보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한다라는 내용이 올랐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바닥권 17,500원에서 무려 53만 1,000원까지 25배나 올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 여유자금 한 300만 원 정도로요. 이거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인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클입니다. 간단하게 클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백업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 번씩들 받아가 보셔서 보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한 번씩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클로버스로 돌아가 보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클로버 차트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막혔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 72,000원대 구간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 72,000원대 구간을 어제 이 장대 양봉으로 완벽히 뚫어 올려주면서 윗골이 날렸던 부분 메꿔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밀려서 여기 구간 아래로 뚫고 내려갈 뻔했지만 어디요? 5일선 위쪽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어제 장대 양봉에 딱 중심선까지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이제는 결국 신고가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쭉쭉 들어 올려주면서 이 모든 이평선들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면서 단기 추세가 살아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수급을 보면 돼요. 그래서 최근 흐름 보면은 3일간 개인분들이 털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받아주는 이 물량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요, 개인분들의 물량을 받아서 매집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12월달 상승 초입서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줬던 우리 연기금이 제일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연기금이 왜 중요하죠? 운용자금이 큰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연기금이 매수하는 건 실제로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순수한 매수의 물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클로봇이 조정받았을 때도 연기금이 단 한순간도 이 정도는 솔직히 귀여운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한 물량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12월 초부터 해서 끊임없이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 윗골이 달리면서 하락했지만 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들 속에서도 절대로 물량을 털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매도도 하고요. 단타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연기금은요, 공매도도 안 하고 단타도 잘 안 해요. 왜냐? 이 고객의 돈을 운용하니까 리스크 있는 매매를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꿀팁을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연기금만 추종을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공매도의 메인 세력이 누구냐, 공매도의 메인 세력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공매도의 60%에서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 금융투자 쪽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매집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고 그 매수가 이 숏커버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대차 잔고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로봇의 공매도 월의 내역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어디죠? 1% 넘었죠. 그리고 2%, 1.4%, 2% 그리고 꾸준히 매매 비중이 1%에서 2%씩은 나왔어요. 이게 언제다? 1월 초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우리가 조정받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즉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눌러버렸던 이런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끝났냐? 끝났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1선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들 속에서도 공매도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월 15일까지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우리 클로봇 21선 지지받고 다시 들어 올려줬죠. 이 말은 뭐냐?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었던 내역이 있었고,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완전히 꺾을 정도까지는 못 밀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매도를 항상 확인할 때는 어떤 것까지요? 대차 거래 내역도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12월 말부터 해서 우리가 조정받는 구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공매도가 증가했으니까 빌려갔던 흔적이 증가해요. 근데 이게 언제도 올라갔다? 올라가는 순간이 끝난 순간들 속에서 내려갈 때도 증가했고 올라갈 때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물량을 계속해서 빌려가는데 공매도가 더 늘어날 수가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판이 바뀌었어요. 이 아틀라스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 있고 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에 돌고 있고 로봇 섹터 전체가 수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 쇼스퀴즈입니다. 쇼스퀴즈가 뭐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빌려가요. 빌려가는 건 뭐다? 지금 구간보다도
더 윗구간에서 공매도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올라가는 순간들 속에서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1%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 바로 숏이라는 거예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커지니까 이 청산을 피하려고 혹은 더 이상 못 버텨서 급하게 이 숏커버죠. 이 숏커버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에요. 즉 공매도 세력이 빌려서 팔았던 물량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커버가 들어가고 그게 겹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 그게 숏스퀴즈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숏커버 현상 자체가 무조건 이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 테크윙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10월달 말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근데 얘가 언제까지요? 12월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자, 수급이 증가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달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락하는데도 외국인이 담네? 이건 매집인가? 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차잔고입니다. 보기 쉽게 우리 테크윙의 대차잔고 거래 내역을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10월달 중순부터 쭉 올라갔다가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이 숏커버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동안에 공매도를 쳐서서 그 이후에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되갚는 행위 자체를 숏커버라고 하는 거고, 이런 숏커버 중에서도 내려갈 때도 수급이 들어와서 이 빌려간 주식을 되갚는 경우도 나온다. 자, 반대로 하나오션도 있어요. 올라갈 때 종목이 좋아서 들어오는 수급이 있지만 하나오션 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도 대차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자, 하나오션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즉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빌렸던 물량을 더 올라가기 전에 갚으려고 헐레벌떡 따라붙는 이 커버 현상이, 이것도 숏커버예요. 커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매수세랑 그리고 숏커버가 겹쳐지게 되면 주가에 기름을 붓는 거고, 그게 겹치면 어떤 거요? 숏스퀴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클로버스로 돌아와야죠. 왜요? 클로버스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대차잔고가 쓰니까요. 자, 바로 이렇게요. 그러면 또 질문하시죠? 자, 황금손님, 대차잔고가 줄어들어야지, 방금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내려가야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클로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클로버스는 앞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눌렸는데, 자, 여기서 공매도가 들어왔는데도 안 밀렸어요.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들어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대차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게 공격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고 있다. 자, 탄약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요, 자, 어떻게 된다? 하나오션처럼 이제 연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숏스퀴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대차 상환이, 빌려갔던 이 대차잔고 물량을 상환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앞으로는요, 더 높은 구간에서 이런 공매도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지받고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 하나오션처럼 본격적으로 숏스퀴즈가 나올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재료들도, 좋은 재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순간에도 대차잔고가 늘었고, 그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순간순간 조정받는 그림에서 대차잔고가 늘었다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클로버시 가진 재료와 시장의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 이런 이 대차거래들이, 대차잔고들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연료로 바뀌는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길게 드려봤는데, 선배님들, 주주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눌러주셔서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 자, 좋아요랑 댓글, 신고가 작성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우리 클로버시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지지가 깨지고 밀리는 그림으로 하방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포착하는 대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바로바로 시청해 주시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면 상단에 자 010-9630-2563 이쪽으로 번호 올려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자, 글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단체 문자로 실시간 대응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인수합병 후보군 이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자로 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